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커리어, 아니 돈을 버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혹시 매일 그냥 물통만 나르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게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모든 건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 우화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두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둘은 똑같은 조건으로 샘에서 마을까지 물을 길어오는 일을 맡게 됩니다. 여기서 한 명은 우리가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다른 한 명은 사업가의 길을 선택하게 돼요. 물론 처음에는 둘 다 별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이 열심히, 정말 열심히 물통을 나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말이죠. 사업가는 문득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매일 내 몸만 써서는 한계가 있겠구나.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샘에서 마을로 물을 아예 끌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자는 엄청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노동자는 어땠을까요? 그거 완전 미친 짓 아니야? 하면서 거절해버립니다. 난 그냥 지금 당장 물통 몇 개 더 날라서 돈 더 버는 게 낫겠어. 이렇게 당장의 수입을 선택한 거죠. 반면에 사업가는요, 자신의 남는 시간, 주말, 저녁 시간을 전부 쏟아부어서 미래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처음 1, 2년 동안은 노동자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사업가는 낮에는 똑같이 물통을 나르고 주말이랑 밤에 틈틈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5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파이프라인이 완성됩니다. 이제 사업가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게 된 거죠. 반면에 노동자는요? 몸은 점점 망가지고 수입은 줄어들더니 결국엔 일자리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노동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방식이 왜 결국엔 답이 될 수 없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는 특정 직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의사든 변호사든 아니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만약 돈을 벌기 위해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꼭 있어야만 한다면 그건 결국 내 시간을 돈과 교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건 실제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OECD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흔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중숙련, 즉 중간층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에 저숙련 일자리와 고숙련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회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으로 빠르게 양극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점점 좁아지는 중간 지대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에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길을 직접 만드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바로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즘 시장은 웬만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는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죠.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가치를 전달하는 현대의 파이프라인은 과연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드입니다. 여러분의 평판,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 여러분이 온라인에 남기는 흔적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쉬고 있을 때도, 심지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24시간 내내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관계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파이프라인을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 시장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기 지금 당장 구매할 준비가 된 5%의 시장을 두고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필요를 눕히지 못하는 저 나머지 95%의 거대한 시장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는 건 이렇게 아직 경쟁이 없는 95%의 잠재 고객들에게 집중하는 걸 의미해요. 꾸준히 관계를 쌓고 신뢰를 주면서 그들에게 언젠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그 사람! 하고 당신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건 단순히 전략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세상 모든 조직에는 딱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기버, 그러니까 조건 없이 주는 사람. 둘째는 테이커,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매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딱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조직의 문화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70%의 매처들은 리더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리더가 기버면 조직 전체가 주는 문화가 되고 리더가 테이커면 서로 뺏으려고만 하는 문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기버, 테이커, 매처 세 유형 중에 과연 누가 성공 사다리의 가장 꼭대기에 오르고 또 누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기버예요. 기버가 성공 사다리의 맨 위에도 있고 맨 아래에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차이는 이겁니다. 맨 아래에 있는 기버는 테이커에게까지 모든 걸 다 퍼주다가 결국 지쳐 쓰러지는 호구 기버입니다. 반면 맨 위에 있는 전략적 기버는요, 다른 기버나 매처들에게는 아낌없이 주지만 자기 에너지를 뺏어가는 테이커에게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치를 키워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함께 곱씹어 봤으면 합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노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축적되고 쌓이는 노동을 하라. 결국 우리 모두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오늘도 그저 그런 물통 하나를 더 나르시겠습니까? 아니면 1년, 10년 뒤에 나를 먹여 살릴 파이프라인의 벽돌 하나를 더 쌓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